에이리언 어스가 3화까지 공개되고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설정도 그렇고 개연성도 별로고 뭐 재미없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만든 작품은 아니다, 평작이다, 혹은 망작이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에이리언 IP 자체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떠나서 그냥 SF, 크리처물, 뭐 스릴러, 미스테리, 공포, 뭐 이런 장르에 그냥 환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제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그냥 몇 가지 개인적인 취향으로 걱정되는 부분들은 조금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꽤나 재밌고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족스러워하는 사람 입장에서 재미없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제가 그분들 의견을 좀 보고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저는 에일리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저 스스로 1, 2, 3, 4, 프로메테우스, 커버넌트, 로물루스 다 봤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어디 가서 너 에일리언 알아? 했을 때 나 에일리언 되게 좋아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조금 파보니까 생각보다 이 에일리언의 세계관이나 뭐 작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엄청나게 깊더라고요. 이 에일리언 프랜차이즈가 1편이 1979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횟수로 46년이 된 건데, 그 긴 시간 동안 이 에일리언이 생존해오면서 팬들 사이에서 세계관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고, 무언의 약속들이 서로 생긴 거예요. 그 세계관에 대해서 뭐 만화, 단편 영화, 게임,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파생작들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에일리언을 좋아하고 깊이 파는 그런 딥한 팬들한테는 이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라이트한 유저들은 뭐 이게 설정이 어떻든 디테일이 어떻든 뭐가 됐든, 제노모프가 자기 외계인 친구들하고 같이 지구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게, 저는 그냥 그게 즐거웠거든요. 엄청나게 커다란 우주선이 지구에 갖다 박고 터지고 막 오랜만에 막 그런 스펙타클한 걸 좀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냥 쾌감이 있었어요. 와, 죽여주네 막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냥 에일리언이 나와서 지구에서 이렇게 다니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굉장히 반갑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라이트한 유저 입장에서는. 근데 또 이게 그 재미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견을 좀 보니까 완전 10분 이해가 가거든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세계관이고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크리처인데, 얘가 여태까지 내가 알아왔던 그 세계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것저것 너무 설정도 다르고 우리끼리 다 약속을 해놓은 건데 갑자기 그게 어겨지는 작품이 들어오니까 반발심이 드는 거죠. 당연히 그런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저는 너무 좀 이해가 가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까지 딥한 에이리언 팬은 아니고 그냥 개봉했던 그런 굵직한 작품들만 봤던 사람 입장에서 3편까지 나온 에이리언 어스를 평가해 보자면 아직까지는 꽤나 재밌는 작품인 것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크리처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노모프까지 합쳐서 총 5종이 나왔죠. 우리 제노모프랑 눈깔 괴물, 핏바늘 애, 식물, 그리고 날벌레, 이렇게 5개가 다 공개가 됐는데, 아직까지 이 날벌레랑 식물은 능력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 생각엔 그 먼저 나왔던 애들이 약간 기생형이잖아요. 사람 몸에 침투하고 뭐 피 빨고, 그렇다 보니까 이 뒤에 애들은 약간 그런 기생형은 아닐 것 같고 괴랄하게 생명체를 해치는 약간 그런 능력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안 겹치게 포지션이. 그래서 이 4종의 새로운 크리처가 추가된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커시가 전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캐릭터가. 데이비드도 굉장히 매력 있었잖아요. 프로메테우스의 데이비드도 굉장히 매력 있는 캐릭터였는데, 저는 요런 감성의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약간 느낌이 블레이드 러너의 로이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올드보이의 그 한 실장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도 되게 닮았거든요, 느낌이. 이런 외형의 캐릭터는 대체로 굉장히 셉니다. 싸움을 엄청 잘하는 캐릭터예요, 항상. 근데 무조건 죽거든요. 저 머리 색깔의 싸움 잘하는 캐릭터는 살아남는 꼴을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커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에일리언 어스에서는 꼭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노모프보다
더 저는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최악의 생명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페이스허거예요. 진짜 너무 무섭잖아요. 사람 얼굴에 달려들어서 목 칭칭 감고 사람 뱃속에다 막 알을 까잖아요. 그리고 그거 떼어내려고 하면 막 염산 나와서 떼지도 못하고, 그렇게 알 까놓고 떨어져 나가면 뱃속에서 이제 그 체스트 버스터 나와가지고 막 뱃속 휘젓다가 가슴 뚫고 나오고, 그냥 정말 최악의 생명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페이스허거는 너무 끔찍하고. 근데 우리의 컷시가 이렇게 알 잘라가지고 뭐 정말 뭐 횟집 아줌마가 생선 회치듯이 광어 다루듯이 진짜 펄떡펄떡 뛰는 거 손으로 잡아가지고 탁재 팍 놓고 탁탁탁탁탁 애가 막 움직이려고 하면 손등으로 물고기 치듯이 팍팍 치면서 회를 뜨잖아요. 이 장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에이리언 1, 2, 3, 4 모든 에이리언 시리즈가 이 장면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이 장면이 카타르시스가 진짜 엄청났어요. 너무너무 무서웠던 페이스허거가 이 컷시 손에서 생선 취급당하는 모습을 볼 때 아예 그냥 진짜 속수무책으로 당하잖아요. 뭐 그런 건 꿈도 꿀 수 없었는데 그래서 정말 이 장면이 너무 좋았고, 에이리언 시리즈 중에서 저는 이 장면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에이리언 어스에서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피조물 대 피조물의 싸움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제노모프는 데이비드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웬디 아니면 다른 웬디 친구들, 얘네는 카발리어의 하이브리드예요. 어쨌든 얘네도 카발리어의 피조물이죠. 그래서 결국 이 데이비드랑 카발리어의 싸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두 피조물끼리의 싸움이 어떻게 끝이 날지 너무 궁금하고, 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무승부라고 봐야죠. 왜냐면 반갈죽 당했지만 제노모프도, 웬디도 뭐 머리가 잘못됐으니까 뭐 지금까지 무승부라고 치고, 앞으로의 두 피조물의 싸움이 정말 기대됩니다. 저한테 에일리언은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웬디한테 진짜 뭐 광어 마냥 낚싯바늘에 꿰어가지고 막 질질 끌려가잖아요. 뭐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막 질질 끌려가서 엘리베이터에 갇히는데 상실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결국 아주 깜깜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웬디 손에 처참하게 반갈죽을 당하잖아요. 그때 제 동심도 반갈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건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제노모프를 낚시하듯이 저렇게 끌고 가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웬디 가격 듣고 제가 어느 정도 납득하긴 했거든요. 웬디가 10억 달러래요. 10억 달러. 그럼 1조가 넘는 거거든요. 걔 하나에. 그걸 듣고 그러면은 저 정도 성능은 내긴 해야지 라는 생각이 또 어느 정도 납득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처럼 이 장면에서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 뭐 전투씬도 안 나오고 그냥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반으로 갈라져 있고 웬디가 칼 들고 서 있고 좀 허무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 생각엔 웬디가 그 전에 뭔가 능력을 안 보여줘서 생긴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초반에 웬디가 거의 뭐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거, 펄짝대는 거,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뭔가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중간쯤에 우주선을 한 손으로 든다든지, 아니면 새끼손가락으로 오빠 탁 쳤는데 오빠만 한 20m 날아가든지, 뭐 그 정도의 설정은 보여줬어야 좀 더 납득이 쉬웠을 텐데, 사전에 그런 능력에 대한 전달 없이 바로 그냥 이런 장면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허무함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노모프 같은 경우에도 지지직하고 전기총 맞고 쓰러지잖아요. 그것도 조금 그랬어요. 저는 아니 솔직히 근데 맞고 쓰러져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1화에 그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최소한 이런 약간 크리처를 다룬 공포물에서는 제 생각에 뭐 이게 한 10편짜리면 초반 한 3편 4편까지는 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좀 맛이 산다고 생각하는데, 뭐 초반부터 그냥 전기 충격기 같은 거 맞고 그냥 쓰러져서 보쌈 당해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게 위상이 좀 무너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 저거 대접이 너무 허접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제노모프의 전체적인 너프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캐릭터들은 좋았기도 하지만 또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공포를 다루고 있는 작품 특성상 어느 정도 고구마는 예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고구마가 빠질 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근데 그게 정도가 지나치면 이제 화가 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눈에 조금씩 보여서 조금 불안하고 아쉬워요. 왜냐면 아무래도 주인공들이 뭐 정신 연령 자체가 10세 전후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가끔씩 숨이 좀
좀 막힐 때가 있습니다. 턱턱 어우 하고 숨이 좀 막힐 때가 있어요. 특히 뭐 3화에서 그 모로가 비밀 친구 하자고 약간 무선 통신 같은 걸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듣고 싫어 나 안 할 거야 막 이러다가 그래도 아저씨랑 비밀 친구 하지 않을래? 재밌는 얘기 많이 해줄게 했더니 뭐 자기 자식 얘기도 하고 해서 결국 꼬드겨가지고 알겠어요. 그럼 우리 비밀 친구 해요 하고 둘이 비밀 친구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어쨌든 그 섬으로 에이리언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걔네가 풀려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보여서 그게 굉장히 좀 저지하고 싶고 너무 멀리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고 그런 기분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개연성으로 따지자면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면은 사실 이게 말이 하이브리드지 럭키 로보캅이거든요 그냥 이거. 근데 로보캅도 보면은 그 강직하고 건장하고 완전히 충직했던 경찰도 로보캅 되고 완전 멘탈 나가잖아요. 계속 난 인간인가 로봇인가 이러면서 막 멘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애들인데 오죽하게 했어요. 사실 로보캅보다 피부 좀 잘 붙어있고 좀 더 보기 좋게 생겼을 뿐이지 얘네 로보캅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또 애들이니까. 근데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또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고 좀 더 고급스럽게 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3화에서 그 비밀 친구 나온 이후부터 약간 제 그 긴장감이 고조됐거든요. 이거 정말로 엄청나게 답답한 지점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봤어요. 근데 갑자기 웬디가 페이스허거 주팟을 듣고 그쪽으로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면서 표정이 페이스허거를 굉장히 걱정하는 표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너무너무 조마조마했거든요. 저거 저러다가 혹시 풀어주는 거 아니야? 불쌍하다고? 제발 딱 여기까지가 내 마지노선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진짜 기도하면서 봤습니다. 그건 진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아무리 뭐 고구마가 들어가야 한다지만 정말로 앞으로도 그런 설정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그런 게 들어가면 저도 뭐 바로 모드 바꿔서 흥선대원군 모드로 바로 그냥 고함 칠 겁니다. 그런 지점들이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불안 요소로 저한테 남아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친구들이 좀 선택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약간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제노우프 같은 경우엔 제가 세봤는데 15초 걸렸거든요. 15초 만에 그 유럽 귀족 파티하던 애들 있잖아요. 심지어 걔네 시체 보면은 일어나지도 못했어. 너무 빨라서 제노우프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의자에 다 앉은 상태로 죽어 있더라고요. 배속 다 파여가지고 그걸 15초에 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아주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친구라는 거죠. 근데 그 웬디 오빠 허밋은 은근슬쩍 계속 봐주잖아요. 이렇게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술래잡기 할 때 일부러 안 치는 것처럼 일부러 얼음땡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지나갈 때 안 치는 것처럼 뭐 은근슬쩍 계속 봐줘요. 제노모프가 허밋을.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쉽게 생각하고 근데 그건 또 웬디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층 높이에서 막 뛰어내리고 그런 애예요. 근데 그 제노모프가 오빠 잡아갔을 때 바로 쫓아 내려가면 되거든요. 얘 신체 능력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10억 달러니까. 근데도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고 그런 지점들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비겁한 거죠 솔직히. 바로 안 따라간 거. 일단 1화부터 3화까지 본 그냥 제 간단한 평은 이렇고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앞으로 나올 4화, 5화, 6화 쭉 너무 기대가 되고 특히 그 아직 밝혀지지 않은 두 종의 에일리언들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어차피 근데 얘네가 그 카발리어가 아이들 정신을 로봇에 옮겼을 때 고구마가 예정돼 있던 것처럼 그 섬으로 에일리언이 들어갔을 때 운명은 정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정해진 운명 안에서 정말 많은 볼거리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시리즈가 마무리되면 그때 정리 영상으로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에일리언 어스 제 중간 평가는 재밌다입니다. 잘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